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한쌤입니다. 지금부터 민법 좀비 기출특강 기본편 제38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좀비처럼 나오고 계속 떠나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민법 교재 세 종류 구입할 수 있어요. 먼저 합격서 요약집이 있고 지금 진행하는 좀비 기출문제집 PPT를 강의 노트로 만든 게 있습니다. 두 권 동시 구입하시거나 세 권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계좌번호를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아래 네 가지를 잘 적어주세요. 특히 네 번째 과목도 민법, 중개사법 잘 적으시고 교재 이름까지 정확히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기출 문제집 148페이지입니다. 이제 계약법 들어왔죠. 자, 우리가 계약법 시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세 가지를 공부하죠. 이들은 다 분류식입니다. 특별한 방식을 이용하지 않아요. 다음 낙성계약이죠.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합니다. 쌍무계약, 쌍방 모두 의무가 있고 유상, 대가음이 있습니다. 분류식 반대가 요식이고 낙성 반대가 불낙성이 아니죠. 요물이죠. 의사합치 플러스 물건이 요구되죠. 계약금 계약이 대표적인 요물계약이고 다음 쌍무반대가 편무고 유상반대가 무상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매매, 교환, 임대차는 이게 앞글자 따서 불락이 싸유 외우세요. 불락이 싸유 외워서 이건 5초 안에 풀어야 됩니다. 이걸 1분 안에 풀면 안 되겠죠? 그럼 1번 계약 유형 옳은 겁니다. 그럼 부동산 매매는 우리 시험범위죠. 유상 낙성이죠. 다음 3번 교환계약 5번 임대차 시험범위제 이게 불락이 싸유 5번이 정답이네요. 임대차 불락이 싸유 5번에 답을 딱 찍어야 돼요. 먼저 2번부터 중개계약은 민법에 있습니까? 아니죠. 공인중개사법에 있죠. 그러니까 민법상 전형계약이 아니고 비전형계약이죠. 민법이 없으면 비전형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교환 시험범위죠. 유상 일시적이죠. 증여는 편무 무상이죠. 5번이 정답입니다. 임대차 불락이 싸유입니다. 이번 계약 종류와 그에 해당하는 예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D부터 봐요. 도급계약은 쌍무고 무상임 즉 공짜로 물건을 맡긴 거라 편무입니다. 임대차 유상이에요. 사용대차 무상 공짜입니다. 네, 현상광고는 시험범위 아니지만 이건 유물계약이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5번을 몰랐더라도 1, 2, 3, 4 우리가 다 많이 봤던 거거든요. 1, 2, 3, 4가 맞았으니까 5번을 몰랐더라도 정답을 5번으로 찍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계약 유형 옳은 겁니다. 매매는 낙성이에요. 교환은 유상. 3번이 정답이죠. 증여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합니다. 도급은 민법상 계약은 대부분 낙성이죠. 임대차는 쌍무죠. 그러니까 여기는 자 3번, 4번 중에 찍어서 해야 되죠. 찍어서 약간 운이 필요했습니다. 도급은 낙성이에요. 3번이 정답입니다. 시험 범위 아닌 걸 정답으로 내면 이게 반칙인데 이렇게 좀 문제를 냈네요. 좀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어 보입니다. 이어서 계약법 앞부분에 항상 나온 게 청약과 승낙의 법적 성질입니다. 강의 노트는 여기 오른쪽에 써드렸어요. 204페이지입니다. 그럼 청약과 승낙이 나오면 자동 판매기를 잘 생각하세요. 자판기, 커피 자판기 있죠? 커피 판매 중 써 있으면 뽑아달라고 청약하는 겁니다. 그럼 자판기의 승낙이 뭘까요? 동전 투입이죠. 자, 그럼 청약은 확정적 의사표시다. OX 뭘까요? 자판기에 가격 써 있죠. 확정적 맞습니다. 그럼 청약은 반드시 확정적이어야 한다. 맞죠? 자판기에 반드시 가격 써 있잖아요. 안 써진 거 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반드시 확정적 맞습니다. 그럼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죠. 자판기 앞에 누가 지나갈지 모릅니다. 청약은 자, 승낙기간 정해야 한다. 틀려요. 자판기에 승낙기간 꼭 써 있는 거 아니죠. 그럼 민법에서 기간 정해야 한다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외워두세요. 민법에서 기간 정해야 한다 무조건 틀립니다. 자, 그럼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 가능합니다. 그럼 승낙도 불특정 다수인 가능할까요? 커피가 500원이면 500원을 길바닥에 뿌리면 커피 안 나옵니다. 그러죠? 자판기가 두 대예요. 오른쪽에 동전 넣고 왼쪽 누르면 커피 안 나와요. 누가 보든 미쳤죠? 오른쪽 동전 넣고 오른쪽을 눌러야 커피 나오죠?
그러니까 승낙은 그자판기입니다. 옆자판기 X, 그자판기예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 X, 그 청약자 그자판기입니다. 옆자판기 X가 됩니다. 자판기만 잘 대입하세요. 다음 갑이 을에게 청약이 있습니다. 갑이 청약자고 을이 청약의 상대방이죠. 그럼 을은 갑 청약에 대해서 청약에 응할지 응하지 아니할지 갑에게 회답해 줄 의무가 있을까요? 이거 있으면 눈 뜨고 못 다닙니다. 없습니다. 터미널 가니까 자판기 50대가 청약합니다. 그럼 버스 타 보내고 안 마셔 50 보내야 됩니까? 개무시하면 되죠. 우린 회답할 의무가 없고 개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이게 이런 판례죠. 청약자가 일정 기간 내에 청약에 이의가 없으면 내 청약에 대해서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표시했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을이 이 말이 뭐 책임져야 돼요? 뭐 구속됩니까? 청약자가 뭐라고 말하든 아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럼 계약 성립해야 하네요. 성립하지 않아요. 개무시하면 되고 성립하지 않습니다. 갑을 남자, 갑남, 을려, 갑남과 을려라고 비교해보세요. 그럼 청약자 갑남이 을려한테 그래요. 야, 너 내일 오후 3시에 집 앞에 커피숍에 안 나오면 사귄 것으로 간주한다 그랬어요. 그럼 을려가 가서 꼭 미치냐고 뺨 때려야 됩니까? 아무 구속당하지 않아요. 개무시하면 됩니다. 가서 미쳤냐고 뺨 때릴 필요 없어요. 그럼 사귀어요, 안 사귀어요? 안 사귀어요, 안 사귄다.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 사깁니다. 청약자가 뭐라고 말하든 그냥 개무시하면 되고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문제집 149페이지로 오세요. 1번 청약 승낙 옳은 거죠. 2번 격지야간 청약은 철회할 수 없어요. 철회하려면 도달 전이란 말이 나와야 됩니다. 2번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지만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될 필요 없죠. 불특정 다수인 가능합니다. 한번 청약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하여도 그대로 유효죠. 청약 효력을 상실하지 않아요. 발송할 때 멀쩡했죠? 4번 격지자 간의 승낙 통지는 발송한 테 성립하죠. 이 격승발입니다. 격지자, 승낙, 발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계약법에서 격승발 빼고 다 도달주예요. 격승 빼면 계약법은 다 도달주예요. 오직 격지자 간의 승낙만 발신주의입니다. 5번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하였으나 청약자가 승낙통지를 그 승낙기간 내에 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청약 효력을 상실합니다. 528조죠. 승낙기간 안에 승낙통지 받아야 됩니다. 528조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이번 청약 승낙 틀린 겁니다. 이번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 효력이 있어요. 이번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습니다. 3번 청약과 승낙은 각각 다 원칙 도달주의죠. 아까 격승발 빼고 다 도달주의입니다. 이게 정답이네요. 4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 기간 내에 승낙통지 받지 못한 때 효력을 상실합니다. 상당 기간이에요. 5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해서 여기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연착된 승낙부터 보시면 돼요. 그럼 연착된 승낙은 승낙이 연착돼서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 청약자의 의의를 새 청약으로 볼 수가 있죠.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청약 승낙 계약 성립 틀린 겁니다. 1번은 중요하잖아요.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가 당사자 합치를 말하고 객관적 합치가 내용 합치를 말합니다. 그럼 청약과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하려면 첫째, 당사자가 일치해야 되고 둘째, 내용도 일치해야 됩니다. 1번은 맞습니다. 근데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번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승낙기간 내 승낙통지를 받아야 되죠. 받지 못한 때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3번 계약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 그럼 계약이 성립하려면 모든 걸 일치할 필요가 없지만 이 본질적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치해야 됩니다. 본질적 내용에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네요. 그럼 합의가 없죠? 그럼 계약이 아예 성립하지 않았어요.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뒤에 무효 취소가
나올 수 없는 거죠. 성립해야 무효 취소가 나오는데 이게 불합의해서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취소가 나올 수 없습니다. 4번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 가능해요. 5번 격지자간은 계약에서 청약이네요. 청약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맞죠. 격승발은 격지자 승낙만 발신지입니다. 청약은 도달주의라 맞았습니다. 격승발 빼고 다 도달주예요. 4번 계약 성립 틀린 겁니다. 이번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의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입니다. 이번 문장 그대로 외워요. 아파트차 분양 광고 동그라미죠. 광고는 청약 유인 동그라미 청약 유인입니다.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 유인의 성질을 갖습니다. 이번 이대로 그냥 외우세요. 광고는 대부분 청약 유인이다. 한번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동그라미쳐요. 청약은 무조건 도달주의. 청약이 상호 교체된 경우 그럼 청약이 두 개네요. 그럼 청약은 다 도달주의라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죠. 4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 그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 보조 534조입니다. 5번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였더라도 개무시하면 되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고 안 사겨요. 계약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계약 성립 틀린 겁니다. 이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 가능합니다. 이번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하지 못해요. 철회하려면 앞에 도달 전 써 있어야 됩니다. 3번 격승발 격지야 간 계약은 승낙통지 발송한 때 격승발 맞았습니다. 4번 청약자가 청약 의사표시 발송한 후 그럼 발송할 때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 후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그대로 유효라 청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번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개무시하면 되죠.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사귄다 안 사귄다 안 사귄다 계약 성립하지 않는다 안 사깁니다. 개무시하면 됩니다. 5번이 정답이죠. 6번 청약 옳은 겁니다. 1번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 효력이 있어요. 이번 청약의 상대방에게 도달했네요. 도달해서 효력이 발생하면 이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처리는 도달 전에만 가능하죠. 3번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은 다 도달주의죠.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그럼 청약이 두 개라 도달주의입니다.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성립하죠. 4번 계약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아까 다 청약 유인 그랬죠. 광고는 일반적으로 다 청약 유인입니다. 광고 동그라미 치시고 청약 유인 그렇게 외우세요. 5번이 정답인데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안 봐도 됩니다. 5번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교섭 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했네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내가 3억 원의 공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견적서를 제출했어요. 그럼 꼭 그 사람과 계약해야 됩니까?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청약 유인입니다. 이건 청약 유인이에요. 근데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기 1, 2, 3 세 가지가 중요하고 뭐 5번은 그냥 보면 되겠습니다. 안 중요해요. 7번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가불병 사례가 나오고 문제가 깁니다. 지금 여기 세 줄이지만 여러분지 시험지는 좁아지니까 5줄이 돼요. 그럼 문제 보지 말라 그랬죠? 1, 2, 3, 4, 5 읽으면 대부분 정답이 나옵니다. 그럼 7번은 틀린 거예요. 1번 청약은 도달한 때 맞았죠. 청약은 도달주의죠. 이번 갑이 청약을 발송한 후 발송할 때 유효죠. 사망하면 청약 효력을 상실한다 틀렸죠. 그대로 유효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안 읽고 정답이 2번으로 나왔습니다. 자, 답은 맞췄어요. 그럼 연습이라 문제 풀어볼게요. 자, 갑은 승낙기간을 5월 8일 동남쳐요. 5월 8일로 하여 자신의 주택을 을에게 5억 원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을에게 자 5월 1일 동그라미 5월 1일 날 도달하였다. 틀린 겁니다. 1번 청약은 도달주예요. 2번이 정답이죠. 갑이 청약을 발송한 후 발송할 때 유효죠. 사망하여도
그대로 이유입니다. 한번 갑이을에게 5월 8일 승낙기간 5월 8일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원서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개무시하면 됩니다. 을이 그 기간까지 이의하지 않더라도 아까 안 사귄다.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4번 을이 5월 15일 승낙한 경우 그럼 이게 연착된 승낙이죠. 승낙기간이 5월 8일인데 늦어서 연착된 승낙이고 그럼 계약 성립하지 않지만 갑은 을이 이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죠. 새로운 청약 동그라미쳐요.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승낙하면 계약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5억 원을 5천만 원으로 잘못 읽었다. 미쳤죠? 그냥 아예 5만 원을 읽지. 미쳤어요. 5월 8일 갑에게 5천만 원에 매수한다는 승낙이 도달하면 당연히 성립하지 않죠. 미쳤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8번 갑은 을에게 우편으로 자신 X 건물을 3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하면서 우편이라 격지자죠. 자신 청약에 대한 회신을 10월 5일 동그라미쳐요. 회신 동그라미 회신이 승낙기간이죠. 10월 5일까지 해주고서 요청하겠다. 그러니까 승낙기간이 10월 5일입니다. 갑의 편지는 9월 14일 발송되어서 16일 을에게 도달하겠다. 그럼 청약이라 9월 16일 날 효력이 발생하죠. 틀린 겁니다. 기억. 갑이 9월 23일 자신 청약을 철회한 경우 철회가 되지 않죠. 지금 9월 16일 날 도달해서 효력이 생겼거든요. 근데 23일 날 철회할 수 없어요. 철회 안 됩니다.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아요. 철회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을이 9월 20일 갑에게 승낙손지를 발송하여 9월 22일 갑에게 도달하면 갑과 을의 계약은 발송일날 20일날 성립하죠. 격승발, 격지자, 승낙, 발신지. 그러니까 승낙기간이 10월 5일이니까 10월 5일 안에 도달했잖아요. 그러니까 9월 20일 발송일날 성립합니다. 그리고 을이 9월 27일 그럼 승낙기간 아니죠? 승낙기간 아닙니다. 매매 가격을 2억 5천만 원으로 조정액을 조건으로 승낙했습니다. 그럼 조건부 승낙이죠? 그럼 우리 승낙은 청약 거절과 맞죠?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볼 수 있죠. 이게 534조입니다. 디귿만 맞아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민법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두세 번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올인하셔야 돼요. 한편 중개사법 우리가 80점 꼭 넘어야 되니까 이론 강의는 이건 계속 반복해 보셔야 되고 암기사항도 계속 체크해 주세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